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지금부터 2주차 사회복지 실습 세미나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잘 못 지내셨죠? 여러 가지로 LMS 그 시스템이 잘 작동이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듣는데 많은 고충을 준 걸로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데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LMS 시스템, G클래스 이 시스템이 새롭게 이게 도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마 이제 이번 주에 좀 학교 측에서 시스템 정비를 잘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혹시 이 LMS G클래스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교수님들도 어떻든 간에 이 사회복지 실습 세미나 외에도 다른 과목 교수님들도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그런 교육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요. 또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에게 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수업에 잘 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조를 좀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1시간당 15분에서 25분으로 이제 늘어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3학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25분, 25분, 25분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75분의 수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사회복지 실습 세미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실제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단체 카톡방에다가 시험지를 올려주면 여러분들이 1시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이 문제를 풀이하는 것으로 1시간 수업을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시간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본 것을 가지고 교수님한테 이제 개인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그것을 채점을 해서 채점한 것을 보내드릴 테니까 전체 25문항 중에서 몇 문제가 맞았는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문제를 풀이하면서 적중 문제, 또 예상 문제, 또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여서 공부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안내를 좀 해드리는 시간으로 이렇게 진행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50분 내에 수업을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겠는데요. 한번 이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시간 중에서 1시간은 약간 대면 수업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시험 문제를 푸는 걸로 1시간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2시간, 2시간 수업은 이 문제 풀이를 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오 없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평가를 지난번에 출석 20점, 중간 40점, 기말 40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이 시험지를 한번 받아보니까요. 제출을 안 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점수 배점을 좀 이게 달리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공지를 좀 하면요. 출석 20점으로 하고 시험지 문제를 푼 것을 제출하는 거,
제출했느냐 안 했느냐의 여부를 따질 테니까요. 뭐 점수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출한 거 여부에 따라서 20점으로 채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30%, 그리고 기말고사 30% 이렇게 해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해서 실습 세미나 채점을 할 테니까요. 다시 한번 이 평가 방법을 좀 바뀌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시간 수업의 분량으로 약간 과제이면서 수업의 개념으로 매주마다 단톡방에다 올려주는 그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출석 20점, 과제 20점, 그리고 중간 30점, 기말 30점 이렇게 해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것을 먼저 공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번에 그 사회복지 실천론을 공지방에다가 제가 올렸는데 지금 이제 상당수 다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으신 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매주 시험지를 단톡방에다 올려주고 여기 구글 클래스룸에다가도 시험지를 올려드리겠지만 올려주면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수요일날 14시까지 2시까지는 좀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채점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할 수가 있으니까요. 꼭 이제 오늘이 이제 목요일이면 다음 주 수요일 날 2시까지는 꼭 교수님 개인톡으로 그 문제 풀이를 한 것을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 그러니까 2020년 올해 시행된 제18회 사회복지 실천론 시험 문제를 1번서부터 25문항까지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는 걸로 했는데요. 아직 미비된 분들이 있어요. 미제출한 분이 있는데 꼭 빠른 오늘 중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에 이제 올려드리는 이제 주제는요.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제18회, 올해 실시한 18회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이번 주에는 푸는 게 과제이면서 1교시 수업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다가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2교시 문제를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요게 이제 2교시 과목이거든요. 그 중에서 지난 1주차에는 사회복지 실천론을 이제 풀었는데요. 이번 2주차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문제를 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이를 할 때 이제 1번서부터 25문항이 사회복지 실천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1주차에 이제 풀었고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은 26번서부터 50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6번서부터 50번까지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니까요. 이번 주에는 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문제를 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을 작성을 해서 제출해 준 거에 대해서 교수님이 정답을 거기다가 명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다 각자 개인적으로 제가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내드린 그 시험지 답안지에다가 거기 보면 2주차가 있어요. 그래서 1번서부터 25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주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은 26번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답을 명기를 해서 다시 한번 교수님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실천기술론 26번이 1번 안에다가 명기를 하면 되고요. 27번은 2번, 28번은 3번에다가 이렇게 해서 25번에다가는 50번째 문제의 답을 기입을 해서 교수님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 대해서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2교시 두 번째 과목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2시까지 개인톡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푸는 목적이 있어요. 이 문제를 푸는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게 목적이고요. 여러분들이 점수가 몇 점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반드시 공부를 할 목적으로 시험 문제를 푸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사회복지 실천론에 대해서 문제를 풀었고요. 이번 주에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요. 제가 요령, 꿀팁을 하나 드리면 일단은 교수님이 단톡방에다가 문제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올리면 그 문제 올린 것에 대해서 한번 기본적인 그런 실력을 가지고 한번 내가 지금 시험을 본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쭉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문제 푼 것은 따로 한번 두시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뭐 긴가민가한 거 또 확실한 문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구입을 하셨잖아요. 교재 구입을 하신 걸 가지고 요거 꼭 구입을 좀 하셔가지고요. 일단은 한 번은 내가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쭉 한번 문제를 쭉 풀어보시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 이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된 항목을 공부를 해보면서 찾아보시면서 실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문제를 한번 여기 공부를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시 문제를 답안을 작성을 한 것을 가지고 교수님이 보내준 그 평가서에다가 답안을 기입을 해서 교수님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 나중에 이제 교수님이 정답이 이겁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줬을 때 처음에 내가 풀었을 때 답이 답하고 어느 정도 맞는지 그래서 한번 그때마다 한번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따로 이제 나중에 적어도 8개 과목 중에서는요 사회복지 실천론하고 실천기술론하고 법제론 요 3과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공부를 할 테니까요. 이 사회복지 실천론, 실천기술론, 사회복지 법제론처럼 한번 다른 과목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또 사회복지 조사론, 그 다음에 정책론, 행정론, 또 지역사회복지론, 요 나머지 5과목은 이런 요령으로 여러분들이 자유학습으로 자기주도 학습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그런 자료들은 또 수시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시험을 봐서 100점 만점으로 다 맞으면은 참 좋겠죠. 그런데 지금 형편없는 점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 내년 한 2월 정도의 시험을 보니까요. 아직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평가 방법에 대한 변경 사항을 얘기를 했죠. 출석 20점, 과제 20점, 중간 30, 기말 30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 시험지를 보내드리면 시험지를 어떻게 시험을 보고 또 공부를 해서 교수님한테 개인톡으로 그 답안을 보내주시는 거, 그 요령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지사항은요. 제가 사진 자료에다가 이렇게 올려드렸고 또 그랬는데 여러분들 요거 이슈앤 사이트라는 이게 나눔의 집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한번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이 한번 참여를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각종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이슈앤 사이트라고 한번 검색을 하셔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시는데요. 거기서 이제 발행된 요 책자예요. 그래서 요번에 제 18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하고 요 각 과목별로 어떤 추이로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이슈앤 사이트 해가지고 11월 29일에서 뭐 D-70일 그래서 제 18회 시험일 2020년 2월 8일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2021년 시험 그 공지문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안 나왔는데 요게 이제 조만간에 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종류를요 제가 그 과 사무실에다가 우리 유경식 조교한테 이렇게 맡겨놨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지금 근로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 학생들은 오셔가지고 요거를 꼭 수령을 해 가시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대략적으로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해야 될지 요거 감이 좀 잡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따로 뭐 이렇게 설명은 좀 드리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요거를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 꼭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하여튼 유경식 조교하고 한번 통화를 해서 어떻게 전달을 받아야 될지 해서 받으시고요. 또 학교에 방문할 수 있는 학생들은 좀 방문을 해서 요거를 꼭 보시고 미리미리 우리가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자, 요거 이슈앤 사이트, 요게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분들은 요거를 한번 참고를 해서 한번 보시면서 제 얘기를 좀 들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유경식 조교한테 얘기를 해서 요걸 꼭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요번에 제 18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결과가 나왔는데요. 합격률이 33.21%래요. 33.21%. 합격자가 8,457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전체 지원자는 접수 인원은요, 33,788명이고요. 응시 인원은 25,462명이래요. 결시가 8,326명이 결시를 했네요. 그래서 응시율이 전체 접수 인원 대비 응시율이 75.35%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합격자는 그 중에서 8,45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격률은
33.2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33.21%니까요. 딱 3명 중에 1명이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9명인데 우리 19명이 뭐 여기 33.21%에 뭐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한번 요즘 그 18회 그 사회복지사 1급 그 사회복지 실천론을 한번 보니까요. 교수님이 그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볼 때 하고 완전히 이게 문제가 뭐 되게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런 사항들만 좀 이해를 하고 좀 상식적인 좀 생각을 하게 되면 충분히 뭐 합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9월 달이니까요. 지금부터 뭐 차분하게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무난하게 사회복지사 1급을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 전체 우리가 보니까요. 제 14회 때가 굉장히 높네요. 제 14회 때가 47.35%가 합격을 했어요. 그러다가 15회에서 뚝 떨어졌어요. 15회에서 27.07%. 그랬다가 16회에서는 33.77%, 17회 때는 34.45%, 18회 때는 33.21%거든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 정도는 합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긴장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요. 차분하게 공부를 하시게 되면 충분히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나는 사회복지사 1급 합격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잘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요, 이제 사회복지 실천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사회복지 실천론 제 18회 기출 분석 이렇게 돼 있고요. 제 19회 합격 대책 이렇게 해서 요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 부분들은 하여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니까요. 제가 종종 또 이렇게 수업 중간중간에 또 말씀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요 책자를 꼭 가지고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 이슈앤 사이트라는 그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이 꼭 들어가셔가지고 요 이슈앤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좋은 정보를 거기에 공지사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공부하는 방법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요거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제 공부를 하시기가 어려우면 사실상은 교수님이 요거를 한번 추천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추천을 안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요거 이슈앤 사이트 들어가시면 책이 책이 8권에다가 뭐 기출문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총 금액이 16만원. 그 16만원을 하면 책을 보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이슈앤 사이트 거기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동영상 강의를 이렇게 시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스스로 독학하기가 좀 어렵다, 스스로 공부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만약에 16만 원을 투자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요 나눔의 집 이슈앤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그 책을 주문하고 그 인터넷 강의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그 코드 번호를 부여를 해주니까요. 여러분들이 요 이슈앤 사이트 홈페이지를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실제 한번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요거 이슈 사이트 요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뭐 중간중간에 이제 얘기를 좀 하겠지만요. 요건 시험일 2020년 뭐 2월 8일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책자에 보면 그동안에 이제 기출 문제에 대해서 쭉 이렇게 추이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건데요. 요거 화면을 멈추시고 한번 요거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자, 그래서 화면을 멈춰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 오늘 사회복지 실천론에 대한 시험 문제를 푸는 시간이니까요. 여기 13에서부터 14, 15, 16, 17 이렇게 쭉 문제 출제 경향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시험 문제를 풀어가면서 한번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문제가 나오는 게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보셨겠지만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좀 잘 나오더라고요. 윤리강령. 그 다음에 서구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가 출제 경향이 좀 높아요. 그리고 자선조직협회하고 인보관운동 요걸 비교하는 문제도 종종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는 뭐 그렇게 빈도는 많지는 않은데 그렇게 그래도 지금까지 한 2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이해하는 그런 부분들을 교수님이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요게 의외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까지 7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통합적 접근 방법의 주요 이론과 관점 한 4문제가 나왔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다양한 통합적 접근 모델에 대해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매년마다 3문제씩 나왔어요. 그래서 통상 13에서부터 17회까지 해가지고 13문제가 나올 정도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 형성의 7대 원칙 요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개의통수 비자비, 개의통수 비자비. 교수님이 수업 시간마다 외우라고 그랬죠. 뭐 개의통수 비자비. 요건 문제를 풀면서 또 한번 강조를 좀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개의통수 비자비는 꼭 외워야 될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매해 때마다 한 문제씩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전문적 관계 형성의 요소 해서 4문제가 나왔고요. 또 관계 형성의 장애 요인과 대처 방법.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전문적 원조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양한 면접 기술 그리고 유의할 점 이 5문제 나왔고요. 접수 단계의 주요 가오 또 사정의 특징과 내용 뭐 이렇게 나왔고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론에서는 주로 이제 어떤 내용을 주가 되냐면요. 꼭 첫 번째가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사회복지의 가치와 윤리, 가치와 윤리에서 사회복지사의 윤리 강령, 요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가 중요해요.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서구의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 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 그 서구의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에서 꼭 빠져서는 안 되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자선조직협회 COS하고 인보관운동을 비교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대해서 잘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전문적 원조관계에 대한 그 개념 잘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면접 기술, 그 면접에 대해서 면접에 대한 이해 부분, 관계에 대한 이해, 면접에 대한 이해, 요 부분들을 특별히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요 밑에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확실한 주제죠. 백미죠. 사회복지 실천 과정이에요. 사회복지 실천 과정. 5단계죠. 5단계. 첫 번째 단계가 뭐죠? 첫 번째 단계가 접수 및 자료 수집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정 단계. 세 번째가 계획 수립 단계.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개입.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평가 및 종결. 이렇게 단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 5단계에 따라서 거기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수행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중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들, 요 사회복지 실천 과정 5단계를 확실하게 익히는 거, 요것만 잘 하면은요, 사회복지 실천론은 거의 100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실천론만 25문항이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론 25문항, 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25문항,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론 25문항, 그래서 75문항이 2교시에 이렇게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시험 문제 풀이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회복지 실천론은 요걸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무난하게 합격 수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 부분들 꼭 잘 숙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거를 꼭 강조를 좀 드리는 거예요. 요거하고 제가 이제 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실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하고 직접 요거를 나눠드리고 실제 요거를 보면서 쭉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대면 수업을 안 되더라도 이걸 미리 이제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하고 요걸 중심으로 해서 화상 수업을 좀 진행을 좀 하려고 했는데 화상 수업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물리적 여건으로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동영상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요 현실이 좀 못내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요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고요. 꼭 유경식 조교한테 요거를 가지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수업 시간에는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요걸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요걸 보시면서 수업에 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 사회복지 실습 세미나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 사회복지 실천론하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하고 사회복지 법제론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은 어떤 문제들이 출제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자기주도 학습으로 이렇게 시험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복지조사론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론도 그렇고, 또 사회복지 행정론, 사회복지 정책론, 이렇게 5과목은 여러분들이 요 사회복지 실천론하고 실천기술론, 법제론을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대로 그러한 형태로 나머지 5과목도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무난하게 우리가 지금부터 뚜벅뚜벅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아주 차분하게 순서를 밟아가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그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꼭 이거 유경식 조교한테 받아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다음 수업 시간에는 이거를 좀 보시면서 제가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시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시작이 처음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니까 좀 공지사항이 이렇게 좀 이것저것 많다 보니까 벌써 30분이 훌쩍 넘었네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첫 강의는 요거 이슈앤 사이트, 그래서 몇 가지 공지사항을 여러분들한테 드렸고요. 그 이슈앤 사이트 요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론의 문제 유형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가지고 문제를 풀어서 제출한 그 실제 사회복지 실천론 문제를 풀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잠깐 휴식 시간을 갖고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